이 피눈 눈물 나는 시기에 지금 많이 버티고 있거든요. 지금. 지식사업센터를 하나 분양받으셨어요? 받았는데 상황이 뭐 나아지지 않고 이자 금리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. 이 정도 되면은 활성화가 될 만한데 5, 6년 걸리지 않을까요? 건물이 준공이 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 공실이 있어요. 급하게 이제 넣다 여기다 임대를 보니까. 넣고 짐을 빼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쓰는 그 거예요. 짐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됐습니다. 조금 더 빨리 시작할 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여기는 구리 갈매 지역에 위치한 서영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인데요. 2020년 분양할 때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완판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귀신 나오는 집이다 할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. 오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. 이야, 다 비었어요. 여기가 지금 1층인데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. 2022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준공된 지 1년 5개월 됐는데요. 보시다시피 공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분양 당시 언론에 나온 분석 기사를 보면 수익률이 좋다고 홍보한 기사들이 가득한데요. 실상은 정반대인 거죠. 지금 여기는 대로변입니다. 대로변 옆에 붙어있는 이 상가들, 대로변 상가들도 지금 다 이렇게 임대 문의가 계속 붙어 있죠. 이쪽 라인은 거의 다 비었습니다. 정말 그야말로 공급 폭탄의 공실 폭탄입니다. 여기도 바로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도어투도어 공장형 오피스인데 이렇게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. 저쪽도 계속 다 붙어 있는데요. 입주한 지 2년이 되어 가고 이제는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. 이야, 여기는 지식산업센터 위층 오피스 동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피스 동도 거의 비어 있습니다. 적막감이 도네. 여기가 너무 이 공허해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울려요. 울립니다. 밤이 되면 지금 입주한 기업들이 더러 보이는데 밤이 되면 좀 무서울 것 같죠? 이게 진짜 공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. 자, 오피스동 다른 층으로 한 층 내려와 봤는데요. 역시 여기도 이렇게 다 공실입니다. 과연 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의 기업들로 꽉 채울 수 있을까요?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던 그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? 인근 부동산에 들러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공실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도 나눠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 좀 여쭤보려고 저희 취재해 왔어요. 방송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요? 네.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? 여기 임대료가 많이 지금 하락했잖아요. 분양받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피도 좀 내놓은 분들이 꽤 있고. 상가는 어쩔 수 없어요. 진짜. 어디든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근데 상가는 분양가도 워낙 비싸게 분양했어요. 그렇죠. 여기 비싸게 분양. 옆에 스칸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싸게 분양했죠. 왜냐면 10평 상가 거의 10억대가 넘어갔으니까.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부동산도 그렇고 집주인들도 그렇고 이 피눈 눈물 나는 시기에 지금 많이 버티고 있거든요. 지금. 그런 부분 도닥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. 맞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 취재 나온 목적은 지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가나 이런 데가 지금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역시 공급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이건 어떻게 하면 분양받으신 분, 이런 분들이 좀 버틸 수 있을까? 그게 공실을 채울 수 있을까?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어떤 게 있을까? 이런 거 좀 찾으려고 나온 거예요.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여러 지역을 취재하면서 이 많은 공실을 어떻게 하면 수분양자분들의 피해를 좀 줄이고 공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. 그 중에서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. 여기는 제가 1년 전에 왔었는데요. 여기가 지어진 지 4년 된 건물인데 여기는 4년 동안 이렇게 지금 공실입니다. 1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공실이었거든요.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 뭘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한번 가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건가요? 네,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요? 잠깐 인터뷰 좀. 네. 저희가 공실 문제로 너무 심각한 게 있어서 네.
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를 막 저희가 찾던 중에 여기를 좀 둘러보고 있었어요.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제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예.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짐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. 근데 예. 마침 그때 이제 친구가 공유 창고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음. 여기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됐는데 네. 불편한 건 없어요? 불편한 거는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시설 자체가 예. 24시간 언제든 와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했던 죄송한데 거였는데. 선생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네네. 창고에 네. 정말 짐을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. 네네네. 많이 갔다 왔죠. 이 정도- 아, 제가 사연이 아니, 있는데 네. 제가 지식사업센터를 하나 분양받으셨어요? 받았는데 거기에 공실로 한 2년 가까이 이제 놔두다가 처음에 분양받았던 것보단 이제 임대도 잘 안 되고 이제 공실로 계속 놔두다 보니까 갚아가는 대출 이자는 되게 높잖아요. 예. 근데 그거를 계속 내다가 짐을 이제 제가 좀 갖다 놨어요. 몇 개 이제 거기에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. 양이 많아졌는데 올 초에 임대를 하나 이제 마쳤어요. 급하게 이제 거기다 넣다 임대를 보니까. 넣고 짐을 빼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쓰는 그 거예요. 짐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됐습니다. 아 이제 지산을 분양받으셨어요? 네, 저희가 솔직히 그건 너무 걱정스러워서 네, 여기저기 많이 취재를 했고 전국적으로 웬만하면 다 가봤거든요. 네, 네. 지산은 지금 그러면 나가는 이자보다 들어오는 임대료가 더 싼 거죠 지금. 이자가 더 비싸죠. 이자가 훨씬 비싸죠, 네, 그렇죠. 어떻게 해요?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뭐 또 좀 나아지겠지 생각을 했지만 상황이 뭐 나아지지 않고 이자 금리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매를 하자니 매매도 잘 안 된 상황이고 근데 매매 될 때까지 계속 공실로 놔두기에는 너무 나가는 비용이 이자의 크니까 관리비에 만족도는 어때요? 만족감은 있죠. 이게 만약에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도보로 뭐 한 10분 거리 이렇게 가능한 거리는 괜찮은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. 이 업체 대표를 만나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공실이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나지 않고요. 예. 심지어 어떤 데 가면은 한 5년, 6년, 7년, 8년 이렇게 공실이 쭉 유지되는 경우 있어요. 공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너무 고가로 분양받아서 다소 이자를 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, 맞습니다. 오히려 경기가 더 안 돌아가는 것도 있거든요. 지금 공실로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공실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실제 셀프 스토리가 잘 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대략 한 거의 60개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지점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빨리 시작할 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저희가 있는 이곳도 거의 한 달 만에 40평에서 월 500만 원씩 매출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런 셀프 스토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그게 계속 가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여기 공간 전체가 40평입니까? 예, 전용 40평입니다. 여기 그럼 거의 4년 동안 여기도 공실이었네요? 예. 계속 공실입니다. 계속. 예. 몇 개가 있죠? 34개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얼마나 큰지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? 예. 하나 좀 보여줄 수 예, 있어요? 그럼 지금 비어 있는 방 하나 같이 보실까요? 여기 이거 하나가 비어 있구나. 예. 지금 대부분은 꽉 차 있고 이야 여기는 그래도 좀 넓은 편이네요. 이 정도 되니까. 예. 30평대 아파트에 팬트리 하나가 있는 공간 정도가 되네. 방이 되게 많은데 그럼 이것도 한번 열어볼 수 있나요? 고객분께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 방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. 이 공간. 예. 도저히 못 열어보는 거죠? 예. 지금 이 셀프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. 가장 큰 이유가 1인 가구 증가랑 지금 맞물려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고객의 80%가 1인 가구예요. 예전에는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단편적으로 맡겼던 분이 좀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집이 좋거나 또는 계절용품 또는 개인의 소장품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빠르게 늘어서 거의 한 70% 가까운 분들이 개인의 오프라인 클라우드 개념의 보관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. 셀프 스토리지 사업을 하면서 좀 되게 가슴이 아프거나 조금 안타까운 게 언제였냐면 실제로 제가 최근에 오픈한 지점은 건물이 준공이 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 공실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권이 약간 벗어나면서 그 건물 자체가 거의 비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8년 동안 비어 있다가 그 건물주, 그러니까 그 임대인 분이 결심을 한 게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. 저도 이제 그럴 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아예 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셀프 스토리지라는 이 서비스가 되게 장점이 있고 갑자기 취재 중에 구독자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는데요. 하시잖아요. 예예.
저희 음성에 음성. 산업단지 아파트가 있거든요. 어. 네, 저희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. 지금 어머님 거주하는 데는 어디세요? 여기 태계원이요. 퇴계원인데 굳이 음성까지 가서 자녀분 주변에 있는 게 어떨까? 네, 예,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는 구리 갈매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중에 갈매역과 가장 가까운 스칸센 알토 지식산업센터인데요. 여기 이렇게 아주 적막감이 흐릅니다. 텅 비어 있습니다. 여기 분양할 때 분명히 요 에어리어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것이다 해서 아마 여기가 가장 비쌌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. 여기 상가의 분양가는 평당 거의 1억을 했거든요. 10평이면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. 그런데 모두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이걸 분양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자에 또 관리비까지 내야 되는 상황. 이거 정말 힘든 상황인 겁니다. 분양받은 사람들은 실입주를 할 기업들이 아니라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가의 90%까지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기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업자를 내고 분양을 받았습니다. 저희가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한 30개 정도 되는 이 상가가 영업하는 곳, 지금 임차가 들어온 곳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.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죠.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휴벨라인, 최근에 입주를 하기 시작한 건물이고, 여기가 금강 펜테리움, 여기가 스칸센 알토, 저 옆이 서영 아너스티, 그리고 저쪽이 현대 테라타워인데요.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공실 상태가 상상외로 심각하다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?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활성화가 될 만한데 5, 6년 걸리지 않을까요? 지식산업센터의 광풍은 누군가에게는 노후 대책이었고,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 수단이었고, 또 누군가에게는 월세를 받아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소망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부동산 광풍과 거품이 우리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뢰로 변하고 있습니다. 표영호 TV였습니다.